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경력자입니다. 경력자는 스릴러 영화의 대부로 알려진 알프레드 히치콕이 선정한 최고의 미스터리 소설 중 하나로 작가는 제임스 홀딩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경력자 시작하겠습니다. 테피스트리를 바라보던 카더는 눈을 날카롭게 빛내며 얇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 생각했다. 엄청난 강도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카더는 경력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다. 그가 살아온 22년의 인생은 불행하게도 소매치기와 강도질로 시작되었고 흉기를 휘두르며 수없이 많은 절도죄를 저질러 가장 지독한 범죄자들과 은행 강도들까지도 혀를 내둘렀다. 카던에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전과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전과를 경력이라고 불렀다.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 은행에서 저질렀던 마지막 강도질에서 카더는 경찰에게 거의 잡힐 뻔했지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냉각기를 갖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외국 여행에 나섰다. 눈과 입술이 약간 달라졌을 뿐 유리 안에 걸려있는 테피스트리를 바라보면서 카더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가네 슈렐 씨는 그의 옆에 서서 유창한 영어를 자랑하는 듯 큰 소리로 설명했다. 저 테피스트리에는 18,000개의 보석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에메랄드와 루비, 다이아몬드, 그리고 사파리는 물론이고 인도에서 나는 준 보석들까지 있죠. 이 테피스트리는 저희 상점에서 짰고 보석도 저희 상점의 장인들이 직접 가공했습니다. 15,000시간이 걸렸죠. 이것이 우리 상점의 훌륭한 장인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던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가로 6피트, 세로 8피트의 테피스트리. 인도의 자랑에는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얼마죠? 100만 달러입니다. 최소한 그만한 가치는 있죠.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가면 카더니 말을 막았다. 그런데 당신은 저 100만 달러짜리 보물을 유리 한 장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렐이 웃었다. 물론 저건 관광객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전합니다. 아주 복잡한 미제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카더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황금색 경보기가 보호 유리에 부착되어 있었다. 카던으로서는 인도의 자랑을 소유한 렐이 경보기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카던은 고개를 약간 돌려서 문 쪽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바라봤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인도의 자랑 앞으로 몰려들었다. 렐은 넋을 잃은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카더는 재킷 주머니 속에 있는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관광객들 뒤로 어슬렁거리면서 다가갔다. 그리고는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옥으로 만든 불상을 바라봤다. 몇 초 뒤 그는 담배를 꺼내 일부러 불상 기단부 근처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줍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연장을 꺼내서 불상 기단부 뒤에 감춰진 경보장치의 선을 아름다울 정도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단 한 번에 잘랐다. 사건은 그 전날 오후 로리스 호텔 베란다에서 시작되었다. 카더는 30명의 다른 미국인 여행자들과 함께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 봄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그라에 왔다. 카더는 씻고 난 다음 저녁 식사 전에 베란다에서 진 슬링을 한 잔 달게 마시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범법자들은 대부분 육감이 발달되어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된다. 카더는 누가 쳐다보고 있는지 찾으려고 휙 둘러봤다. 깡마른 몸을 세우고 둘러보자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사라졌다. 허리에 천을 두른 상인이 상아와 청동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골동품들을 베란다에 가득 늘어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카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이 여자인 동료 여행자들은 주위에서 앵무새처럼 제잘거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카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카던은 동료 여행자들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호텔 바의 현관 쪽으로 슬쩍 돌렸는데 그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머리를 짧게 자른 키가 크고 덩치가 커다란 인도인 젊은이였는데 얼굴은 각이 지고 암갈색이었다. 그는 카던의 오른쪽에 있는 베란다와 연결된 현관 귀동 뒤 자갈길에 서 있었다. 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는 서양식 옷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솔직해 보였다. 카던은 그가 왜 낯선 미국인 여행자에게, 물론 미국에서 조금은 이름난 은행 강도이긴 하지만 그 미국인 여행자에게 강한 호기심을 갖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인도인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카던이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고는 육중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카던 씨죠?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카던은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카던은 술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놨다. 맞네. 뭘 원하나? 카던이 냉정하게 말했다. 혹시 이놈이 예약을 할 때 어깨 너머로 내 이름을 훔쳐봤는지도 모르지. 전 미라지카 다스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조금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운전사 겸 여행 안내원이죠.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타지마할과 아그라의 다른 관광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라지카의 눈에는 뭔가 심상찮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난 관광사를 이용해서 여행하고 있네. 우리는 관광사의 안내를 받고 있지. 미안하군. 카던이 옆에서 귀가 따갑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편이 훨씬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전 아주 근사한 미국 차도 있고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미라지카는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난 관광사를 따라왔단 말이야, 이 사람아. 안내도 있고 버스로 관광을 할 거야. 미라지카는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전 항상 선생님의 작업을
존경해 왔습니다, 카던 씨. 미라지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카던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어 버렸다. 카던은 그 키가 큰 인도인을 올려다보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네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날 방해하지 말게. 저녁 식사 후에 내 방으로 오게. 그때 자세히 얘기하세.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요. 그의 눈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미라지카는 겸손하게 물러나 현관 기둥 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내 방 번호는 알고 있는 건가? 카던은 걱정이 되었다. 카던은 진 슬링을 들이키면서 개인 가이드를 데리고 혼자서 아그라를 관광하는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 봤다. 저녁으로 닭고기 카레를 먹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멕시코식으로 먹어봤는데도 너무 매워서 곤욕을 치렀다. 카던은 담배를 피워 물고 호텔 1층 주랑 끝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케이드에 네온 쌓인 불빛이 희미해서 호텔 정원은 어두웠다. 누군가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다면 자신이 손쉬운 표적이 되리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겁을 먹진 않았다. 작은 키에다 강인한 체력은 아니었으나 그의 배짱은 두둑했다. 그의 경력이 그 배짱을 증명해준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방으로 향했다. 일부러 더럽고 불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멈춰 서 있기까지 했다. 문에 열쇠를 꽂는 손도 전혀 떨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을 켜고 문을 닫기도 전에 그 인도인은 벌써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카던이 다짜고짜 물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나? 미라지카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 대학 동기가 지난주에 봄베이에서 선생님을 안내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여기 오신다고 전화해줬죠. 그 덩치가 큰 인도인은 대학생인 모양이었다. 카던은 대학 얘기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느끼곤 하는 열등감을 잊으려고 애썼다. 카던은 대학을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미라지카의 친구는 카던이 아그라에 온다고 전화한 걸까?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았다. 그럼 왜? 그가 왜 자네에게 전화를 한 건가? 카던이 추궁하듯 말했다. 당신이 여기 온다고 왜 전화했냐고요? 우리가 아그라에서 하려는 작은 계획을 도와줄 적임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잠깐만,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지? 제 친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 가 있었죠. 콜로라도 대학에요. 그가 신문에서 당신 사진을 봤다더군요. 나를, 내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고. 잘못 본 거야. 이건 전부 오해야. 안 됐군. 아닙니다, 카던 씨. 그 친구는 당신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네바다주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이었다더군요.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 난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비록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말이야. 당신은 아주 능숙한 도둑. 미라지카는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해질까봐
사과하듯이 손을 흔들었다. 제 친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난 인도에서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네. 카던이 변명하듯 황급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전 선생님께 저희와 함께 멋지게 한탕할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카던은 그 말에 안심이 되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럼 함께. 카던이 자리를 권유했다. 에어컨을 틀어야겠군. 이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훔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마치 카던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미라지카가 그 쾌활한 바리톤 목소리로 말했다. 인도의 자랑이죠. 그것이 여기 아그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술이라면 그걸 손에 넣는 것은 시군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죠. 인도의 자랑이 뭔데? 미라지카가 자세히 설명해 줬다. 미라지카의 설명이 끝나자 카던은 펄쩍 뛰었다. 테피스트리? 가로 6피트에 세로 8피트라. 보석으로 뒤덮여 있다고. 우리가 그걸 손에 넣는다 해도 결코 아그라 밖으로 빼내지 못할 걸세. 너무 커. 허락해 주십시오. 제 친구와 저는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사하군. 카던이 비꼬듯이 말했다. 일단 당신이 테피스트리를 훔쳐내면 제일 좋은 보석들만 잘라낼 겁니다. 그것들은 세트도 아니고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인도 밖이라면 쉽게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좋아. 그럴듯하군. 그 다음에는 당신이 미국으로 갈 때 짐 속에 숨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조심스럽게 돈으로 바꾸면 되죠. 전 당신이 이런 종류의 물건을 처분할 만한 거래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몇 명 알지? 카던이 신중하게 인정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흥분 때문에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후에 이 인도의 자랑은 어떻게 분배되는 건가? 그것은 최소한 125만 루피는 나갈 겁니다. 달러로는 어떻게 되나? 거의 25만 달러죠. 카던은 미라지카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그 구미가 당기는 액수를 머릿속에 그려봤다. 그 테피스트리는 500만 루피짜리 보험에 들었죠. 하지만 카던 씨, 그 보험액이라는 것은 테피스트리의 실제 가치를 산정한 겁니다. 우리는 보석을 떼어내고 몰래 처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테피스트리의 실제 가격보다 50% 내지 75%의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25만 달러는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25만 달러를 3등분 한단 말이지. 2등분 하는 겁니다. 반은 당신 거고 반은 우리 거죠. 당신이 일을 거의 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게 제안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자네 이름이 뭐였더라? 미라지카 다스라고 합니다. 다스라고 부르겠네. 이름이 우습군. 미라지카가 웃으며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인도의 자랑은 이 호텔에서 가까운 마하트마 간디가에 있는 가네시 상점의 유리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아그라에 오는 미국인 여행자들은 그것을 보려고 거의 다 그 상점에 가죠. 그 상점을 터는 것이 어렵나? 당신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경비 말씀이라면 밤에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열쇠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다지 나쁜 솜씨는 아니지. 하지만 도난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 때문이죠.
물론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죠. 카던이 씩 웃었다. 나는 키 작은 최고의 경보 요술쟁이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먼저 계획을 알고 싶군. 좋습니다. 내일 당신은 아주 손쉽게 그 테피스트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과 같이 온 여행자들도 모두 볼 수 있죠. 당신의 개인 안내원으로서 저는 사람이 아주 많을 때 당신을 그곳에 데리고 갈 겁니다. 당신은 그때 문 열쇠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 도난 경보장치의 구조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저녁이면 준비물이 다 갖춰지겠죠? 그럴 거야. 어쨌든 자네는 내 운전사 겸 안내원으로 고용되었네. 아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자넨 너무 서두르는군. 자네는 내가 그 보석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작물로 팔아 돈으로 바꾼 다음에 자네 몫을 보낸다고 말한 거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네는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자네 몫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하나?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카돈 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점에 있는 경보기에 당신이 표현한 대로 요술을 부릴 수는 없으니까요. 경보기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그 보석들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선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테피스트를 훔치면 곧 인도에 있는 모든 보석상들이 그게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네는 왜 내가 그걸 미국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도둑들 사이에는 명예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지카가 심각하게 말했다. 카던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더 자세히 물어봤다. 자네 두 친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다스?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을 셈인가? 자네 둘 다 대학생이지, 그렇지? 자네들은 머리가 있어. 안내원이라는 좋은 직업도 있고. 미라지카가 화를 내며 말을 가로막았다. 좋은 직업? 인도엔 좋은 직업이란 게 없습니다. 우린 여행자들의 안내원이고 운전사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수입의 대부분은 미국 부자들이 주는 팁이죠.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대부분의 당신의 미국인들은 인심이 좋지 않아요. 우린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당당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만 루피를 손에 쥐게 되면 우린 당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에 불이 이글거리고 손이 굳게 쥐어졌다. 그의 진심을 알 것 같았다. 그래, 더 길게 늘어놓지 말자고 친구. 자네 말을 모두 이해하겠네. 카던은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카던은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미라지카에게도 한 대 주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서로 친밀감을 느끼며 담배를 피웠다. 미라지카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카던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그 도난 경보장치 얘기를 해보게. 그래서 카던이 다음날 오후에 가네시 상점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상점에서 나오기 전에 인도의 자랑을 지키고 있는 도난 경보장치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다. 렐이 자랑하던 복잡한 미제 도난 경보기는 카던 같은 전문가에게는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카던은 상점의 물건을 구경하는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테피스트리를 지키고 있는 도난 경보 장치를 능숙하고도 감쪽같이 처리해 놓았다. 밤이 되어서 상점 문을 닫고 스위치를 올렸을 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문에 있는 경보 장치는 상점에 침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찰서에까지 들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카더는 코웃음을 쳤다. 카더는 상점 앞에 먼지 나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라지카의 차를 탈 때까지 낄낄거렸다. 미라지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자 카더니 말했다. 누워서 떡 먹기야 다스. 오늘 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테피스트리를 드러낼 수 있겠어. 미라지카가 기어를 넣고 차를 몰아 상점 앞을 떠났다. 우리는 이제 시칸드라에 있는 아크바 대왕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테피스트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끔찍하게 좋네 다스. 그럼 이 계획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밤에 그 테피스트리를 훔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선생님? 델리의 문을 향해서 북쪽으로 달려가는데 차가 덜컹했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기껏해야 5분이야. 안으로 들어가는데 2분, 테피스트리를 뜯어내는데 2분, 밖으로 나오는데 1분 걸릴 거야. 그래서 5분이야 다스. 힘든 일은 벌써 다 해놨지. 본베이에 있는 제 친구가 옳았군요. 당신은 프로예요, 카던 씨. 그 점에서 존경합니다. 아마추어와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는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고 미라지카가 존경한다고 한 말에 우쭐해졌다. 5분이라. 그럼 오늘 밤 일을 마친 후에 곧바로 타지마할로 갈 수 있겠군요. 모든 여행객들은 달밤에 타지마할을 보는데 바로 오늘 밤이 보름이죠. 당신과 같이 온 일행들도 버스로 거기에 갈 겁니다. 당신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는 도중에 상점 앞에서 5분 동안 멈출 겁니다. 우리는 당신 일행들이 호텔을 떠날 때 같이 떠나서 타지마할에는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겁니다. 5분쯤이야 지름길로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죠. 좋아. 자넨 척척 박사군. 그럼 내 알리바이는 충분하겠지. 하지만 그 융단에서 보석들을 뜯어낼 만한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인도해서 몰래 빼낼 만한 손쉬운 방법이 있어야만 하네. 둘 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피스트리를 훔쳐내자마자 타지마할에 가서 보석을 뜯어낼 겁니다. 타지마할에서. 카더는 해가 뜰 때 이미 그 엄청난 뭄타즈 마할의 무덤을 봤다. 미쳤군. 거긴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야. 그리고 어두울 거고 우린 여행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거야. 오래전에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만들어놨던 첨탑의 열쇠가 제게 있습니다. 카던 씨, 그 첨탑은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해놨죠. 많은 사람들이 샤자한과 뭄타즈의 낭만적인 사랑과 비극적인 최후의 감명을 받아서 첨탑 위에서 투신 자살을 했거든요. 그 첨탑에 가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겁니다. 불빛은 달빛이 환할 겁니다. 오늘 밤은 제가 말한 대로 보름이거든요. 인도에서는 어떻게 빼내지?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카던 씨. 테피스트리에서 보석들을 다 잘라내면 아주 좋은 것만 고른다 해도 부피가 아주 클 겁니다. 아마 2쿼터는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인도에 오신 기념품으로 미국에 가실 때 가지고 갈 나무 조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파괴자인 시바신의 새 아내, 가정의 행복을 주는 여신인 파바티와 힘의 여신인 두루가, 그리고 피와 전쟁의 여신인 칼리를 조각해 놓은 것이죠. 종교 얘기는 그만두게 다스. 조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조각품은 이곳 다스에서만도 하루에 수백 개씩 만들어지는 것으로 흔한 여행 기념품이죠. 하지만 우리 것은 약간 다릅니다. 속이 텅 비어 있고 인형 3개가 서로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신상의 옷 주름으로 교묘하게 나사를 감춰놨죠. 어떤 새가 논이라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보석들을 안에 넣고 솜으로 채우는 거죠. 미라지카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카던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건 어디 있나? 앉아 계신 자리 옆에 무릎 덮개 밑에 있습니다, 선생님. 카던은 그 조각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주 현명하군, 다스. 이거면 되겠어. 그럼 그 보석을 잘라낸 다음에 테피스트리는 어떻게 하지? 카던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타지마을의 첨탑에 놔둘 겁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곳이면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시칸드라의 정신병원을 지나갔다. 카던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긴장을 풀었다. 그는 미나새와 녹색 앵무새 떼 그리고 다른 짐승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비틀린 나뭇가지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들로 어수선한 망고와 님 그리고 타마린과 아카시아 나무가 휙휙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그리고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를 두 손 가득히 쥐고 있는 생각뿐이었다. 카던은 자신도 모르게 집게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불룩 올라온 권총을 만지면서 미라지카의 뒤통수를 바라봤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각한 것처럼 그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날 밤 모든 일은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9시에 호텔에서 나와 버스에 오른 동료 여행자들에게 쾌활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던 카던과 미라지카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타지말 문 앞에 넓은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이 어두운 가네시 상점에서 5분 동안 멈춰섰고 인도의 자랑이 이제는 미라지카의 차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차에서 내릴 때 미라지카가 무릎 덮개를 가지고 내리는 것을 보고 여행자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아는 개인 안내원으로서 미라지카가 자신의 손님이 축축한 잔디나 연못가의 대리석 위에 앉거나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무덤을 조용히 바라볼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카던과 미라지카가 타지마을 뒤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산책길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면서 달빛을 받은 타지마을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다고 큰 소리로 감탄하며 사라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다. 타지마을의 관리인이 들고 있는 기름 램프 불빛이 깜빡거리며 높이 솟은 아치문 안쪽과 대리석 플랫폼 위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플랫폼은 낮에는 이교도 여행자들의 발에 무덤의 신성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회교 사원의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미라지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첨탑은 타지마을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에
북동쪽 구석에 있었다. 첨탑에 가는 손가락은 강둑 너머의 하늘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타지마할의 앞쪽 입구를 피해 달빛 속에서 조심스럽게 측면을 따라 첨탑으로 다가갔다. 미라지카는 회랑으로 만들어진 첨탑의 그늘진 곳에서 작은 쇠를 꺼냈다. 카더는 위를 올려다봤다. 첨탑의 끝은 튀어 있었고 기둥골의 회랑들이 왕관처럼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옆쪽의 타지마할 입구를 바라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인이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더는 미라지카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여긴 정말 안전하군. 최고야.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가 아주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지카가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대리석에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크게 났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겁니다. 카더니 무심결에 몸을 움츠리자 미라지카가 말했다. 그들은 첨탑 밑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미라지카는 들고 올라가기 편하게 무릎 덮개를 어깨에 맸다. 좋아. 내가 도와줄까? 아마 100파운드는 넘을 텐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라지카가 짐을 툭 쳐보였다. 카더는 첨탑 안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단 수를 세었는데 모두 164계단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원형 방에 도착한 카더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회랑의 벽을 이루고 있는 우아한 기둥들 사이로 북쪽의 평원으로 굽이쳐 흐르는 줌나 강이 달빛에 빛나 보였다. 성체의 짙은 어둠 너머 서쪽에는 아그라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달빛에 비친 타지마할의 돔이 거의 평평하게 보였다. 카더는 경치를 구경하며 숨을 돌렸다. 그러나 카더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훑어보고 어두운 계단을 힘겹게 걸어 올라오고 있는 미라지카를 향해 돌아섰다. 그걸 밝은 곳에 놓게 놨어. 그 테피스트리를 여기 달빛이 비치는 곳에 깔고 작업을 시작하세. 손톱깎이 가지고 왔나? 미라지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훔쳐온 테피스트리를 무릎 덮개 속에 말아놓은 채로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놨다. 주머니 속에 있어요. 잘라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미라지카가 재킷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차 열쇠도 주는 게 좋을 거야. 차 열쇠를요? 미라지카는 놀라서 카던을 쳐다봤다. 그래. 이제 자네는 그게 필요 없을 테니까 내가 갖고 있겠어. 카던이 즐겁다는 듯이 말했다. 미라지카의 입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느덧 카던의 손에는 소음기를 부착한 권총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미라지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카던 씨, 우린 동업자예요. 미라지카가 그 말을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놀란 눈이 달빛에 빛났다. 우리는 동업자였지 다스. 하지만 이제 자네가 왜 필요하겠나. 미라지카는 어두운 계단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기에는 너무 늦었지. 자네는
내가 왜 자네를 죽여야만 하는지 이해하겠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미국으로 가서 보석 판돈을 혼자서 가지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왜 나를 죽입니까? 왜냐하면 난 이것을 자네 도움 없이 여기서 빼내갈 수 있기 때문이야. 난 전문가야. 증인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 자네라면 그러지 않겠나?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마추어와 일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해했군, 친구. 자네는 아마추어야. 하지만 들키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보석을 조각상 속에 숨기는 것은 자네에게 배웠네. 그건 여기 있습니다. 차에 있군. 그럼 보석을 잘라낸 다음에 차에 가서 집어넣어도 되겠지. 열쇠를 주게, 친구. 미라지카가 천천히 열쇠를 건네주었다. 만약 나를 쏘면 누군가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탑 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살펴봤지.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고 특히 이걸 쓰면 들리지가 않아. 카던이 권총의 소음기를 만지며 말했다. 봄베이에 있는 내 친구가 당신이 나를 죽인 걸 알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여하튼 그가 뭘 알겠는가? 아무것도 모르지. 자네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난 파리에 있을 테니까. 파리? 아니면 다른 곳에 있겠지. 자네는 내가 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나? 거기서는 지금 날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 약속을 지키고 우리 몫을 보내주세요. 아, 맞아. 도둑들 사이에는 명예라는 것이 있지. 자네가 대학생이라도 말이야. 자네 IQ는 참새하고 비슷하군. 난 내일 아침이면 어느 곳인가로 훨훨 날아갈 거야. 그리고 차는 호텔 앞 자네가 늘 세워놨던 곳에 세워놓을 걸세. 자네가 죽은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풋내기야. 사람들은 인도의 자랑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자기 나라에 안내원 한 명 없어진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쏘겠죠. 거기 있는 테피스트리에서 보석을 잘라내고 그리고 내려가서 조각상 안에 집어넣고 내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서는 내일 아고라를 떠나겠죠. 그렇게 되겠지. 뭐 더 좋은 생각 있나? 있습니다. 먼저 날 쏘기 전에 나에게 보석을 잘라내게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주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타지마할은 10시면 문을 닫을 거고 당신 혼자서는 그 시간까지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겁니다. 카던이 재빨리 손목시계를 봤다. 할 수 있어, 다스. 걱정하지 말게. 카던은 방아쇠를 쥐었다. 미라지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잘 가게, 애숭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아쇠를 당겼다. 미라지카가 무릎 덮개 위로 천천히 쓰러졌다. 그러나 미라지카는 곧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덮개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인도의 자랑은 여기 있어, 카던.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미라지카의 목소리에 경멸감이 가득 차 있었다. 카던은 미라지카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총을 신경질적으로 바라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카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총구를 미라지카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빠른 속도로 6번 당겼다.
공이가 빈 약실을 치는 소리가 마치 너무나 겁에 질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애원의 소리처럼 들렸다. 어제였어. 난 어제 당신의 여행객들을 공항에서 호텔까지 태우고 온 운전사 중에 하나였지. 그리고 여행자들의 짐을 각자의 방까지 날라다 주기도 했어. 당신이 숙박부에 기록하는 동안 내가 당신의 짐을 당신 방으로 날라다 줬지. 선생, 가방에 당신 이름이 있어서 안에 들여다봤더니 총이 있더군. 나중에 당신을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약실에서 실탄을 빼냈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그렇게 하길 잘했군. 미라 작가가 웃자 달빛에 그의 크고 하얀 치아가 빛났다. 베란다에서 나를 만나기 전이었나? 물론이지. 취소하겠네, 다스. 자네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미라지카가 인사를 했다. 고맙군.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 인도의 자랑은 어디 있나? 차 안에 있나? 그래,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 무릎 덮게 해서 슬쩍 빼놨지. 자넨 정말 날카로워, 다스. 자네 몫을 주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렇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카던 씨. 당신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이제 당신이 왜 필요하겠소? 당신이 도난 경보 장치를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고 날 위해서 인도의 자랑을 훔쳐냈는데 말이야. 부끄럽게도 난 전기에 대해서는 깡통이지. 알아. 자넨 아마추어일 뿐이야. 맞아, 선생. 하지만 이제 인도의 자랑은 내 손에 있고 당신은 쓸모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여전히 나 없이는 테피스트리의 보석을 처분할 수는 없어. 인도에서는 그 보석을 처분할 수 없다고 자네 입으로 얘기했었지. 물론. 그래. 보석을 팔아치우려면 내가 필요할 거야. 그렇지. 카더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총알이 없는 총을 만지작거리며 아침에 권총집에 넣을 때 총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렇지 않아. 난 테피스트리에서 보석을 잘라내고 싶지 않아, 카돈. 카돈은 갑자기 덫에 걸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시에 엄청난 놀라움이 몰려왔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럼 속이 빈 조각상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떤 이유가 뭐야? 그저 내 성실함을 당신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지. 성실. 카던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설명해 주지, 선생. 봄베이에 있다고 했던 내 친구는 사실은 내 사촌이야. 그 애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내 삼촌의 아들이지. 인도의 자랑이 도난되었다고 알려지면 보험회사는 그것의 반환에 대한 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10%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 전에 우리 삼촌의 보험회사가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봤고 그때 우연히 알게 됐지. 미라지카가 기침을 했다. 반환에 대한 보상. 전에도 도난된 적이 있다고. 한 번 도난된 적이 있었지. 이번이 두 번째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나하고 연관됐었지. 자네가 전에도 보상금을 받았나? 미라지카가 당연하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그럴 건가? 물론이지. 삼촌과 나는 25만 루피를 받게 되지. 미안하네. 자네를 아마추어라고 해서 미안해. 미라지카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삼촌이 어려운 일을 했지. 본베에 있는 여행객들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당신 같은 전문가를 골라냈으니까. 물론 우린 도와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도 몇 %씩 떼어줘야 해. 카더는 아직도 그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잘못이야, 선생. 하지만 안심하라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죽을 테니까. 죽어? 그럼 그 외에 뭘 예상하나? 증인을 남겨놓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당신 입으로 말했었지. 카더는 희망을 포기했다. 그는 총을 거꾸로 들고 인도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나 미라지카는 손에 들고 있던 무릎 덮개를 슬쩍 들어올려 총을 막았다. 총은 작은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미라지카는 카던을 향해서 다가갔다. 덩치가 작은 카던이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미라지카가 카던을 덮쳐 눌렀다. 미라지카의 무쇠 같은 팔이 카던의 몸을 재웠다. 미라지카가 카던을 작은 회랑의 기둥으로 밀고 갔다. 미라지카가 카던의 귀에 대고 즐거운 듯이 말했다. 당신은 자살하는 거야, 선생. 사람들이 당신의 시체를 발견하면 이틀 전에 당신의 운전사 겸 안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난 당신이 짝사랑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를 잊기 위해서 미국에서 떠났고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커플이 누워있는 달빛에 비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타지마할을 보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세상에 당신이 시킨 대로 밑에 있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당신이 그만 이전에 다른 박복한 연인들처럼 일을 저지르고 만 거지. 첨탑의 화랑에서 뛰어내리고 만 거야. 난 문을 닫을 시간쯤에서 당신이 없어졌다고 신고할 생각이야. 미라지카가 카던을 회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당신의 안내원으로서 말하는 건데 당신이 떨어질 높이는 정확히 162.25피트야. 카던은 덩치 큰 인도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미라지카는 우습다는 듯이 한 손으로 카던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면서 한 손으로 카던을 붙잡았다. 미라지카는 무자비한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잠긴 문을 열고 투신 자살했는가는 쉽게 설명될 수 있지. 당신은 프로 강도였잖아. 뛰어난 강도 중에 하나였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작은 문을 여는 것은 어린애 손목 비틀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부디 잘 가시오, 카던 씨. 그리고 당신이 프로 솜씨로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오. 미라지카가 갑자기 카던의 목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성대를 얻어맞은 카던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고 목구멍에서 컥 하는 소리만 냈다. 그리고 나서 미라지카는 회랑 끝에서 카던을 기둥 사이로 재빨리 밀었다. 카던은 떨어지면서 체스판 같은 타지마할의 희고 검은 플랫폼의 대리석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카던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의식이 있었다. 카던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전문 직업에서 인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을 능가했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달빛에 빛나는 대리석 위에서 죽어갔다.